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1일 한 경기로 정관장의 시즌 서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 선수와 그를 둘러싼 감독의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조롱의 중심에 있던 20세 공격수 인쿠시, 그리고 그를 정면으로 감싸안은 고이진 감독의 한마디가 왜 배구판을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충무체육관 기자석은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했다는 결과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승부가 확정된 뒤 고이진 감독의 인터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비판이든 욕이든 다 달라. 인쿠시는 그걸 에너지로 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보호 발언이 아니었고 그동안 팀과 선수에게 쏟아졌던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인쿠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리그에서 가장 거센 비난을 받던 이름이었습니다. 리시브 효율 10%대, 리그 최저 수준의 수비 지표, 팀 전체 리듬을 무너뜨린다는 평가, 차라리 출전시키지 말라는 극단적인 팬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선수에게는 버티기 힘든 압박이었고 많은 이들이 인쿠시의 한계를 이미 규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냉랭하게 얼어붙은 여론과 달리 그는 인쿠시를 코트에서 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확인된 어떤 변화를 전제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와 훈련 과정, 그리고 선수의 멘탈 구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감독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배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 당일 인쿠시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 성공률 48%, 13득점이라는 수치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정적 순간마다 분위기를 바꾸는 킬샷과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수 이후 회복 동작 속도는 팀 분석 데이터 기준 1.4초, 이는 팀 내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기장을 채운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한 선수의 재발견을 지켜보는 축제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고이진 감독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격만 보고 수비만 욕하지만 나는 이 선수의 성장 속도를 본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정관장이 어떤 방향으로 팀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 선수의 반짝 활약이 아니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었음을 현장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인쿠시를 둘러싼 분위기는 사실상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10% 초반, 레프트 포지션 중 리그 최저 수준이었고 수비 불안은 그대로 팀 전체 리듬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정관장이 연패에 빠질 때마다 팬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늘 같은 이름이 반복됐고 비난의 화살은 가장 어린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차라리 빼는 게 낫다. 아직 1군에서 뛸 준비가 안 됐다. 멘탈이 약한 선수다. 이런 말들은 어느 순간 평가가 아니라 단정이 되어버렸고 인쿠시는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리그 최악의 수비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20세 선수에게 쏟아지는 압박으로는 과도할 정도였지만 여론은 그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부의 평가와 팀 내부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정관장 내부에서는 이미 인쿠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경기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훈련 데이터와 반복 측정 지표에서는 분명한 상승 곡선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인물이 바로 고이진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최근 10일간 인쿠시의 스파이크 타점 평균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손목 임팩트 각도 역시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기준 리시브 성공률은 35%에서 40%까지 도달했고 연속 러닝 점프 상황에서도 시선 고정 시간이 리그 1군 상위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방송 화면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인쿠시는 비판이 거세질수록 훈련 강도를 스스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전날에도 그는 수비 훈련만 3시간을 소화했고 이후 5시간에 달하는 비디오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총 70회 이상 같은 장면을 돌려보며 자신의 움직임을 수정했고
이 루틴은 팀 리베로조차 버티기 힘들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한 코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공격 연습을 할 때 인쿠시는 혼자 리시브 볼을 더 받겠다고 나섰다. 말 그대로 악착 같았다. 이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선수의 멘탈 구조가 기존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였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세진다. 이 선수는 멘탈 구조가 다르다. 이 발언은 감정적인 옹호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확인된 패턴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인쿠시는 흔들리는 대신 압박을 흡수했고 그 에너지를 경기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 전날까지도 여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팀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다음 날 코트 위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인쿠시를 향한 평가가 왜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는지, 그 결정적 장면들은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인쿠시의 변화는 철저히 팀 내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리시브 지표와 실수 장면만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정관장 벤치와 분석실에서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비공개 데이터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타점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인쿠시의 스파이크 타점 분산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점프 최고점 도달 후 채공 시간의 편차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격 타이밍이 일정해졌다는 의미이자 스스로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손목 임팩트 각도는 31 사이에 뚜렷한 개선 곡선을 그리며 블로커의 손끝을 피하는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수치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시브 성공률은 40%에 근접했고 연속 수비 상황에서 시선 고정 시간은 리그 1 군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라 공을 읽는 속도와 판단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비가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 속도는 국내 선수들보다 빠르다. 이 평가는 경험 많은 지도자가 쉽게 꺼내지 않는 표현이었고 기자들 역시 그 무게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쿠시의 루틴은 일반적인 신인 선수의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그는 수비 훈련과 별도로 영상 분석에만 수시간을 투자했고 같은 상황을 반복 재생하며 자신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횟수는 70회를 넘겼고 이는 실전에서의 선택을 거의 자동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압박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준비는 정신력과 직결됩니다. 인쿠시는 비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수 이후 표정이 굳어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훈련과 연습 경기에서는 감정 기복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팀 스태프들은 이 변화를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격수는 상대에게 가장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이진 감독이 강조한 멘탈 구조 역시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욕을 먹으면 더 세진다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훈련 데이터와 행동 패턴으로 확인된 특성이었습니다. 인쿠시는 압박을 회피하지 않고 축적했고 그 에너지를 코트 위에서 한 번에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경기 당일을 향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관장 내부에서는 이미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쿠시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신인이 아니라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로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코트 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드러난 변화는 공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전 경기들과 달리 정관장의 공격은 초반부터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인쿠시가 있었습니다. 세터 최소연의 토스 선택은 망설임이 없었고 첫 세트부터 인쿠시를 향한 볼 배분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리그 최상위권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기존 분석 자료 기준으로라면 인쿠시의 타점과 공격 루트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트 위에서 마주한 인쿠시는
준비된 데이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격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타점, 예측을 흐트러뜨리는 스윙 궤도, 그리고 블로커의 손끝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선택이 반복됐습니다. 첫 세트 중반, 분위기를 바꾼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대 블록 정면을 향해 날아온 토스. 대부분의 공격수라면 피하려 했을 상황에서 인쿠시는 오히려 타점을 조금 늦추며 손끝을 스치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볼은 그대로 코트 바깥으로 흘러나갔고 블록 바운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블로킹 타이밍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인쿠시가 코트에 있는 동안 정관장의 공격 효율은 이전 경기 대비 80% 이상 상승했고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 실패율 역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세게 때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 구조를 흔들 줄 아는 공격수로 변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터 최소연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했다면 이날은 중요한 순간마다 인쿠시에게 공이 집중됐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신뢰이자 팀 공격 리듬을 그에게 맞추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세터가 한 선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인쿠시의 표정 역시 경기 내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리시브 실수가 나온 직후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다음 공격에서 오히려 더 과감한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상대 리베로와 블로커들은 점점 그 표정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비 판단에 미묘한 지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격수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관장의 흐름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팀은 이미 인쿠시의 리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공격 템포 역시 그에 맞춰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한 한 문장은 이 변화를 정확히 요약했습니다. 오늘 인쿠시는 우리 공격 템포를 바꿨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팀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포지션이 한 경기만에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던 20세의 공격수 인쿠시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상대의 평가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남아 있었고 인터뷰 내용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코트 위에서 마주한 인쿠시는 그들이 준비했던 분석 속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한국도로공사 선수는 믹스트 존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오늘 인쿠시는 이전 경기에서 보던 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점프 타이밍도 달랐고 스윙 궤도도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이 평가는 상대가 체감한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특히 블로킹을 담당하던 선수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기존 영상 분석 기준으로는 인쿠시의 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날은 공격마다 미세하게 타점이 바뀌었습니다. 블록을 잡아도 손끝을 스치고 나가는 볼이 지나치게 많았고 이는 수비 라인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처럼 조직력이 강한 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공개된 정관장 분석 데이터는 그 체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스파이크 궤적 편차 감소율은 40% 이상, 시즌 중 가장 안정적인 타격 궤도를 기록했습니다. 점프 타점 유지율은 90%를 넘었고 득점 이후 회복 동작 속도 역시 세트 평균 대비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는 경기 내내 인쿠시가 단 한 번도 급하게 흔들린 모션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계 해설자의 코멘트 역시 의미심장했습니다. 2세트 중반 그는 인쿠시가 마치 스스로 어떤 스위치를 켜고 나온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연한 호조가 아니라 준비된 변화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리베로의 짧은 한 문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표정이었다. 그동안 인쿠시는 리시브 실수 이후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지만 이날은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격수는 상대에게 가장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세터 최소연의 증언은 이 변화를 팀 내부의 시선으로 정리해줍니다. 오늘은 공을 안 주면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졌다. 타점과 리듬이 완전히 몸에 들어온 상태였고 세터로서 그 흐름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날 인쿠시에게 향한 토스 비율이
이전 경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경기 후 고이진 감독의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경기는 잉쿠시가 만든 경기였다. 비판이 가장 컸던 선수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덧붙인 말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잉쿠시는 아직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 발언은 경기장을 넘어 팬 커뮤니티를 단숨에 흔들었습니다. 감독이 저 정도로 말할 때는 내부에서 진짜 무언가를 본 경우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잉쿠시의 성장 서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날의 평가는 단순한 한 경기의 감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전문가들의 시선은 빠르게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잉쿠시의 역할이 더 이상 보조 옵션이 아니라 정관장 공격 구조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상대팀 분석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표시되는 이름, 시즌 후반부 반등 시나리오의 핵심 인물, 그리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대상이 된 선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이 시즌 초반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득점의 중심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격이 분산되면서 흐름을 잡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책임질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백을 메운 존재는 불과 한 달 전까지 리그 최악의 수비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잉쿠시였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상승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이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의 발언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무게를 가집니다. 비판이든 욕이든 다 달라. 우리는 그걸 에너지로 삼는다. 특히 잉쿠시는 그걸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선수다. 이 말은 감싸기나 미화가 아니라 시즌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선수로 시즌을 뒤집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팀 내부 분위기 역시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공격의 중심이 생기자 전술은 단순해졌고 역할 분담은 명확해졌습니다. 선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세터의 선택은 확신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수가 팀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 정관장은 이 경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대팀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잉쿠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은 단순한 패배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리듬, 표정, 타점, 템포가 모두 달라졌다는 증언은 이 변화가 이미 상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배구는 흐름의 스포츠이고 이날 그 흐름을 장악한 것은 과거의 약점이 아니라 새로 등장한 중심이었습니다. 잉쿠시의 서사는 이 경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논란이 만든 괴물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표현처럼 비난과 압박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선수는 없지만 준비된 변화는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2026년 1월 1일 그 폭발의 순간이 코트 위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정관장의 반등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꼴찌 탈출까지의 승점차, 공격 구조의 안정화, 레프트라인의 재정립, 그리고 팬 여론의 변화까지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같은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충무체육관 복도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승패가 갈린 팀의 소감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완전히 달라진 플레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이날의 정관장은 한 경기에서 이긴 팀이 아니라 시즌을 새로 시작한 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